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9월의 첫 방송입니다. 아직 여름의 기운은 싹 가시지 않았습니다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9월을 맞이하셔야 될 텐데, 자, 물론 만사가 형통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얼어붙은 경기 한파 때문에 나름의 고충들이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상 최대의 고용 한파로 인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30, 40대는 무시 못할 자녀들 교육비, 그리고 내 집을 갖는다는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듯하고, 또 중장년 노년층들은 본인들 노후 대비하기도 빠듯한데 아직도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일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직종별로 봐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과 높은 임대료에 하루하루 매상장부 작성하시는 게 겁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요즘은 임대 놓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 젊은 세대라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인 7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가 자, 오히려 더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못 살던 시절이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었고, 지금보다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사회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몇 년째 헤매고 있는 우리나라가 또다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역사적 중원기를 맞아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또 아예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나아질 거란 기대 자체를 저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또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셔야 이 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시 피어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려운 시기인 줄 압니다만 모두들 힘내시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데일리 베스트 채널이 유튜브 측의 징계로 2달째 광고 게재가 안 되는 바람에 나름의 고충을 겪었었는데, 자, 다행히 유튜브 측의 심의를 잘 통과해서 다시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지난 8월 전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수입이 없어 고충을 겪는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데일리 베스트에 대한 애정과 저희 데일리 베스트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에 구독자 수가 지난달에 비해 15,000명 정도 증가해서 이제 13만 명을 앞두고 있고,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어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오르는 영상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또 초심을 잃지 않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언젠가 한번 다뤄봐야지 했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우파 채널에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좌파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을 공격하고 나서는 낌새가 여러 군데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JTBC가 지난 7월 23일 사실 여부를 떠나 듣고 싶은 뉴스만 유튜브에 갇힌 노인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유튜브의 우파 채널들을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 곳, 그리고 노인층들을 겨냥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맹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 노컷 뉴스는 유튜브가 가짜 뉴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면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정규재의 펜앤드마이크, 조갑재TV, 고성국TV, 뉴스타운, 건공감리 등의 채널명을 직접 언급하며 구구주의자 유튜브 채널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정의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겨레 신문은 정규재TV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규제 TV를 직접 겨냥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늘도 정규제 TV를 보며 현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그걸 친구들과 공유할 것이다. 아마 당신도 부모가 보내는 현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채널들을 모조리 없애자고 부르짖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세대와 토론하며 바꿔나가야 하는가? 극우와 음모론을 설파하는 채널을 완벽히 금지하려는 욕망은 결국 진보의 목소리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썼습니다. 자, KBS 또한 8월 26일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자, 한 패널이 뉴스타운 TV를 가리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번에는 극단적 파시즘으로 진화할 우려가 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면서 선동하는 정치 세력이 생기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상한 반인륜적인 집단으로 전체가 다 최면이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라고 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 오늘은 지난 7월 31일 자사의 기사를 통해 유튜브가 콘텐츠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과 펜앤드마이크, 신의 한수 등의 방송을 직접 거론하며 또다시 극우 성향 인터넷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경향신문 또한 8월 13일 극우 보수 유튜브 당신들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유튜브 내 정치 시사 채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사 역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사들은 최근 그러니까 7, 8월에 올라왔던 기사들이고, 이런 기사를 올린 매체들은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KBS 등 좌파 매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수파 경향 매체에서는 최근 조선일보가 유튜브에서는 김어준보다 정규제, 우파 전성시대가 된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접근한 기사였습니다. 자, 이 같은 추이를 지켜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의 영향력이 기존 기성 언론들과 견주어도 될 만큼 자, 그야말로 급성장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유튜브는 구독자 수로 그 채널의 규모를 판가름하곤 하는데 우파 채널 내 구독자 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정규제 TV만 하더라도 현재 구독자 수가 24만 명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 뒤로 구독자 수가 많은 신의 한수와 황장수 뉴스 브리핑 또한 20만 명에 근접해 있고 10만 명 초중반대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같은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기성 언론인 MBC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8만이 채 안 되고 있고 KBS 뉴스가 20만 명대 중반,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등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굉장한 수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물론 JTBC와 YTN이 7,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의 구독자 수는 이미 상당한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의 급성장 배경에는 물론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만 뉴스를 접하고 정보를 취했던 시대에서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정보를 접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데 그 기본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된 시기는 바로 탄핵 정국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신문, 공영방송, 종편 채널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할 것 없이 이른바 국정농단에 관한 수많은 뉴스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왔었고 자, 그 당시 뉴스들은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사실들을 추측성 보도 형식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수백 건씩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라는 뉴스는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쉬웠음에도 무차별적으로 보도되었었고 최순실 씨가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라는 뉴스도 쏟아져 나왔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이 이를 공식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보로 판명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또한 황교안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는 네티즌의 장난글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 행태도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때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보도 또한 나왔었는데, 만약 최순실 씨가 탑승했다면 70여 명의 취재 기자단의 좌석 통로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알았어도 언론이 먼저 알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보도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 행태와 촛불 선동 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촛불 집회가 점점 커져갈 때 유튜브 우파 채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유튜브 우파 채널들은 JTBC 태블릿 PC에 대한 반박과 언론의 보도 행태, 그리고 태극기 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기성 언론들과 싸웠습니다. 자칫 쉽게 흘러갈 수도 있었던 탄핵 분위기가 촛불 대 태극기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기성 언론의 보도를 보시고 정말 기성 언론이 떠드는 대로 촛불 집회 대비 태극기 집회 규모가 턱없이 작다라는 생각을 갖고 막상 태극기 집회에 나오셔서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시고 놀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촛불 집회 보도는 웬만하면 50만, 60만, 70만, 심지어는 100만이라는 보도까지 연일 쏟아져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기성 언론들은 스스로 균형감을 잃는 보도 행태를 계속 이어갔고, 이것에 분노한 우파 국민들은 언론을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유튜브 우파 채널들로 정보를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시 업무정지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기성 언론들을 믿지 못해 유튜브 채널인 정규제TV에 출연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은 탄핵과 5월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급성장했습니다. 기성 언론들이 오늘날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을 가짜뉴스 프레임과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본질적 이유에는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또한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시청률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신문사 구독수도 예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상황임은 물론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영향력도 유튜브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균형 있는 보도와 공정성을 지켰더라면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은 탄핵 때만 반짝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이 같은 현상은 기성 언론 스스로가 무덤을 판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요즘 좌파 매체들을 선두로 유튜브 채널들을 공격하는 보도의 기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짜뉴스와 극우 채널,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 노인들이 즐겨 찾는 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역설적으로 탄핵 정국 때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를 연신 내보냈던 기성 언론들이 이제는 유튜브 채널들을 가짜뉴스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더해 극우 매체, 노인들이 보는 매체로 프레임 전략을 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유튜브 채널들을 보는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되는 우매한 사람들이며 또한 그들이 모두 극우주의자들이고 대다수가 노인들입니까? 자,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프레임 엮기에 안달나서 그런 보도를 쏟아내는 것이 그저 기성 언론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언론들의 보도를 앞세워 최근 법적 규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겉으로는 음란 및 폭력성을 현행법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자, 결국 잡으려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폭력성과 음란성을 내포한 동영상과 저작권과 관련해 이를 위반한 영상을 거를 수 있는 나름의 규칙과 시스템이 존재하고,
만약 크리에이터가 이를 어겼을 시 가차없이 계정 취소와 광고 게시 금지 등의 페널티를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튜브도 이런 정책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불가하지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황에서 징역과 벌금을 각오하고 가짜뉴스 영상을 고의적으로 배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같은 움직임을 다른 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을까? 물론 방송통신법 규제를 받는 기성 언론들처럼 표현이 얌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또한 유튜브 내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논평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이 가짜 뉴스라면 기성 언론들도 가짜 뉴스라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때 종편 채널들에서 패널들을 불러놓고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제거하고 통일이 코앞에 온 것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 유튜브 우파 매체들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논조의 논평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현재 북한 핵 문제는 우파 채널들의 논조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팩트는 같았지만 서로 주장하는 논조만 달랐을 뿐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더 살펴보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우파 채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른바 빨간 우위로 대변되는 문제의 영상에서 기성 언론들이 함구하고 있을 때 우파 채널들은 영상에서 나타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논조를 폈었고 홍진호 사건 때 역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족들이 한 명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의 논조를 펴는 유튜브 방송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 함구하는 기성 언론들과 대비적으로 우파 채널들은 이를 비판하는 논조를 폈었고 가장 최근에 광화문에서 열린 소상공인 집회도 경찰 추산 15,000명, 집회 측 추산 3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000명이 모였다고 보도해 지탄을 받았고 이날 현장을 중계한 유튜브 방송들에 의해 현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에 대한 생각이 틀릴 뿐이지 유튜브 우파 채널들이 팩트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편향된 기성 언론의 보도에 균형을 맞추고 편향된 보도를 바로잡는 순기능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독자를 끌기 위해 또한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거나 지나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MBC가 지난 6월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25%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꼴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한국 국민의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미 폭발 직전이고 이 같은 현상이 유튜브 등의 제3의 매체를 찾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을 연신 공격하고 있는 좌파 매체 및 기성 언론들에게 경고합니다. 유튜브 내 우파 매체들이 가짜 뉴스라면 수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이상한 기사 쓰지 말고 직접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될 것이고 유튜브 우파 매체들이 구구라면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서 극우의 개념부터 뭔지 살펴보기를 바라고 세상의 온갖 풍지풍파를 다 겪으신 노인분들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도 구분하지 못한 채 유튜브만 맹신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노인분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우파 채널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 함구하고 매주 열리고 있는 수많이 모이는 태극기 집회 중계를 멈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함에 입을 닫는다면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 우파 채널들을 대신해 이를 균형감 있게 보도해 줄 수 있는지 언론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게 조언합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에도 낙곰수로 대변되는 김어준, 주진우의 입을 틀어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낙곰수의 전성기였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어준의 입은 지켜줘야 할 대상이고 정규재의 입은 적폐로서 닫아야 할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파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